요양원의 한방, 창가에 앉은 박순애, 할머니가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한 손에는 빛바랜 흑백 사진이 들려있고 주름진 손끝이 조심스럽게 사진을 어루만집니다. 참 오래됐네. 그녀는 작은 한숨을 쉬며 사진 속 얼굴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젊은 시절의 자신과 한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는데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할머니의 눈가에 잔잔한 슬픔이 스칩니다. 방 안은 삭막하기만 했어요. 요양원에서 제공하는 하얀 침대와 작은 수납장, 그리고 창문 하나, 그게 전부였죠. 그녀의 인생을 담아낼 물건은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고 요양보호사 이정희가 들어옵니다. 할머니,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이정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왔어요. 하지만 박순애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볼 뿐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죠. 할머니, 요즘 식사를 잘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시면 힘이 더 빠지실 텐데. 이정희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봅니다. 박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살짝 저었어요. 괜찮아요. 난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한 입이라도 드셔야죠. 이따 가족분들 오신다는데 너무 기운 없으시면 안 돼요. 이 말에 박순애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가족이라 몇 개월 만에 받는 연락이었어요. 가족들이 온다고요? 네. 아드님이 전화하셨어요. 오후에 잠깐 들르신다고 하던데요. 박순애는 창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그래요. 오긴 오는구나. 그녀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가 금세 사라집니다. 이정희는 그녀의 기분을 읽었는지 부드럽게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그래도 기운 내세요. 좋은 소식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박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좋은 소식일 리가 없지. 창밖의 하늘은 어느새 어두운 구름이 가득했어요. 1시간쯤 지나 상담실 문이 열립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들어오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 날씨도 꿀꿀한데 여기까지 와야 했나. 그의 뒤를 따라 중년 여성이 들어왔어요. 손에는 명품백을 들고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죠. 어머니 상태는 어떻습니까? 상담실에는 요양원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함께 자리하고 있었어요. 원장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현재 특별한 건강 이상은 없으시지만 가족분들이 자주 찾아오시는 게 심리적으로 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자 남성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매일 올 수도 없는 노릇 아닙니까? 바쁜데. 중년 여성도 맞장구 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오긴 했는데 그냥 요양원에서 잘 챙겨주시면 되잖아요. 요양원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박순애 어르신께서 많이 외로워하십니다. 가족분들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게 느껴져서. 원장님, 우리도 사정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 요양비가 꽤 부담이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남성, 박영수의 말에 원장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혹시 다른 방법이라면? 옆에서 듣고 있던 박진희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죠. 상속 포기요. 그녀의 말이 떨어지자 상담실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아버지가 남긴 빚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머니 부양할 능력이 안 되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려는 거예요. 박영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보탰어요. 맞아요. 차라리 상속을 포기하고 요양원에서 정부 지원을 받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법 아닙니까? 요양원 원장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르신께서 알고 계신가요? 굳이 말씀드릴 필요 있나요? 어차피 우리가 더 챙겨드릴 여력도 없는데. 그 순간 문이 살짝 열리며 박순애가 서 있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그녀는 무표정한 얼굴로 가족들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내 손을 놓겠다는 거구나. 박영수와 박진희는 당황하며 얼버무렸어요. 어머니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 다 이해한다. 박순애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싸늘했죠. 그동안 바쁜 와중에도 와줘서 고맙구나. 이제 더 이상 올 필요 없다. 그녀는 조용히 돌아섰어요. 창문 너머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었죠. 며칠이 흘렀어요. 박순애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가족들이 다녀간 이후로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결국 다들 그렇게 떠나는구나. 그녀는 중얼거리며 사진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자는 이제 기억 속에서도 희미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요양보호사 이정희가 들어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꼭 드셔야 해요. 계속 굶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박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배고플 일도 없을 테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이상하게 단호했어요. 이정희는 그녀를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어요. 할머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박순애는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이제 내 역할은 끝난 거니까요. 이정희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죠.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가족들이야 어떻게든 나중에 후회할 날이 올 거예요. 박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대답했어요. 후회야 하겠지. 하지만 너무 늦겠지. 밖에는 여전히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어요. 요양원 문이 조용히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날씨와는 상관없이 고급 정장을 입고 있었죠. 여기 박순애 어르신이 계신 곳 맞습니까? 요양원 원장이 그를 맞이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런데 실례지만 누구시죠?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저는 김도훈 변호사입니다. 박순애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이죠. 요양원 원장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법률 대리인이라면? 김도훈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서류를 펼쳤어요. 박순애 어르신께서 오랜 시간 운영해 오신 기업이 있습니다. 그분의 자산에 대해 가족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제 공식적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하려 합니다. 요양원 원장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기업 자산이요? 네, 박순애 어르신께서 오랜 세월 쌓아오신 재산이 상당하거든요. 그때 로비로 들어오던 이정희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잠깐만요. 그럼 박순애 할머니가 사실 김도훈 변호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분은 대기업 창업주였습니다. 요양원 안은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제 모든 것이 바뀌려 하고 있었어요. 박순애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낡은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죠.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때가 됐나 보네. 그녀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그때 요양원 문이 급하게 열렸어요. 허겁지겁 들어온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자식들이었죠. 어머니, 큰아들 정우가 다급히 달려왔어요. 뒤이어 딸 수진과 막내 아들 승호도 들어왔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수진은 울먹이며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박순애는 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 씁쓸함과 서운함이 가득 배어 있었어요. 정우가 다급히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변호사님께 들었어요. 그동안 저희가 너무 무심했어요. 정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박순애는 조용히 웃었어요. 기회라 기회를 주긴 했었지. 너희가 선택하지 않았을 뿐이고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며칠 후 요양원 회의실에 가족들이 다시 모였어요. 박순애는 변호사 김도훈과 함께 앉아 있었어요. 김도훈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꺼내 들었어요. 박순애 어르신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입니다. 자식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변호사를 바라보았어요. 어머니, 정우가 애타게 불렀어요. 하지만 박순애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다 정리하려고 한다. 너희가 날 떠났듯 나도 너희를 떠나려 한다. 수진이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순애는 단호했어요. 사람의 진심은 행동에서 나오는 거야. 너희는 기회를 가졌지만 선택하지 않았지. 변호사가 유언장을 읽어 내려갔어요.
박순애 어르신의 전 재산은 본인이 운영하던 재단과 사회환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식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가족이잖아요. 박순애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마지막 말을 남겼어요. 가족이란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너희는 이미 떠났잖니. 자식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박순애는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비로소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유언장이 낭독된 후 자식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다시 한번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로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박순애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는 늦었단다. 나는 이미 너희를 용서했지만 다시 내 곁에 둘 수는 없겠구나. 정우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애원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그 순간 박순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요양원 앞 정원을 걸어 나갔어요. 자식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그녀가 멀어질수록 자식들은 점점 더 절망에 빠졌어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걸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몇 달 후 박순애의 이름을 딴 사회복지재단이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어요. 개소식에는 여러 기업인과 정치인, 그리고 박순애를 오랫동안 도와왔던 직원들이 모였죠. 이 모든 것은 저를 끝까지 믿어주고 함께해 준 분들 덕분입니다. 박순애는 연단에 올라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죠. 그녀의 결정은 세상에 깊은 울림을 주었어요. 자식들은 뒤늦게 찾아왔지만 이제는 아무런 권한도 의미도 없었어요. 그저 멀리서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죠. 그제야 깨달았어요. 돈보다, 유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어버린 후였어요. 박순애는 마지막으로 자식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어요. 잘 지내렴. 그녀는 천천히 뒤돌아섰어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원히 잃어버린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할 수밖에 없었어요. 몇 개월이 지나고 박순애가 설립한 재단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딴 요양원을 설립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요양원에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정원이 있었고 입소자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곳을 걸으며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였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살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외롭지 않아요. 다 같이 가족처럼 지내요. 입소자들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직원들은 그녀를 진심으로 존경했어요. 이런 곳을 만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님. 박순애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길을 걸어왔죠.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이제 자신의 재산을 더 의미 있는 곳에 쓰기로 마음먹었어요. 과거에는 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이제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었죠. 한때 홀로 요양원에 버려졌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이 되어 있었어요. 한편 자식들은 이제서야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정우와 수지는 조용히 마주 앉아 있었어요.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늦어버린 걸까?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우는 깊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래도 다시 용서를 빌면 어머니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뭐가 달라지겠어? 우린 어머니가 힘들 때 버렸고 이제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그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잘 지내렴. 그 짧은 인사 한마디가 더 깊은 상처로 남았어요. 뒤늦게라도 어머니를 다시 찾아가고 싶었지만
이미 늦어버린 후였죠. 그들이 포기했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어머니의 사랑이었어요. 그날 오후 박순애는 요양원 정원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녀의 곁에는 새롭게 얻은 가족들이 있었어요. 혈연은 아니었지만 그녀를 진정으로 걱정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었죠. 한때 외로움에 떨며 요양원 한 구석에 버려졌던 그녀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 있었어요. 박순애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았네. 그녀의 눈가에는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리고 가을바람에 낙엽이 흩날리는 가운데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온기를 전하는 사람이었어요.